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위팅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지금 며칠 전에도 수강생 분께서 이번 달에 이제 접수를 하신 수강생 분께서 선생님 수업 이제 1일차 개강하기 전에 먼저 시험 접수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IBT, PBT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을 많이 볼까요? 라고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제가 그래서 1일차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그 날 같은 경우는 시험 유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종이로 가는 게 편하냐 아니면 인터넷 시험은 컴퓨터상에서 체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을 것 같냐 그거를 조금 보고 판별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일차 수업이 이제 끝나고 나신 다음에 접수를 하셔도 괜찮으신데 근데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종이로 보는 방식이 이제 가장 고유한 방식이죠. 어릴 때부터 늘 익숙한. 아직까지도 많은 시험들은 거의 대부분 종이로 받아서 답안지를 OMR 카드에다 체크를 하셔서 제출을 하는 그런 방식들의 시험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죠.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험들이 앞으로 다 컴퓨터로 보는 온라인 시험으로 바뀌지 않을까, IBT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히 막 연필로 끄적끄적 저의 세대는 약간 좀 아날로그 시대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도 쓰고 필기하고 밑줄 긋고 이거에 조금 익숙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종이 시험이 더 좋아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 보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종이 시험이 더 편안하고 좋기는 하거든요. 답안지를 이제 옮겨 쓰고 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근데 물론 제가 뭐 종이 시험이 더 좋지만 제가 만약에 컴퓨터 시험으로 본다고 해서 불합격할까요? 아니요. 컴퓨터 시험으로 봐도 당연히 제가 만약에 HSK 중거 시험을 본다면 만점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좋아하냐랑 내가 어떤 걸로 봤을 때 합격하냐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보시면 뭘로 봐도 다 합격은 하실 거예요. 뭘로 봐도 다 합격을 하실 거니까 일단 1순위는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거는 이왕이면 가까운 고사장이 있는 곳이 더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집 근처에 바로 1시간 거리 안에 고사장을 봤더니 컴퓨터 고사장이 있어. 그럼 굳이 PPT로 보겠다고 해서 막 몇 시간을 걸쳐서 갈 필요는 없겠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 제주도는 PPT보다는 IBT 컴퓨터 시험이 더 많아요. 고사장이. 그래서 나는 우리 집 부근에 지금 컴퓨터 시험이 없어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막 육지까지 넘어오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IBT 시험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요거를 좀 본다면, 뭘로 봐도 시험을 공부를 하고 보시면 합격은 하실 건데, 이왕이면 가까운 고사장을 좀 추천드려요. 가까운 고사장. 그 다음에 장단점 중에서 우리 이제 IBT 컴퓨터 시험에 장점이 있다면, 컴퓨터 시험에 성적 조회가 조금 더 빨라요. 성적 조회가 조금 더 빠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시험센터 접수센터로 봐볼게요. 접수센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험센터, 시행센터, 한국사무국, 연세대학교, 탕차이니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느 곳이든 다 같은 동일한 시험이에요. 고사장은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곳들이 좀 달라요. 로그인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고사장은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나는 시험센터에 있는 고사장이 집 근처에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성적 조회 예정이에요. IBT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험일로부터 2주 후, 얘는 1개월 후. 그래서 성적이 조금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물론 HSK 같은 회화 시험 같은 경우는 종이로 보는 시험이든 아니면 IBT로 보는 시험이든 둘 다 동일하게 1개월 후에 공개가 되고 있어요. HSK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HSK 상급, 4급, 5급, 6급 같은 경우는 컴퓨터냐 서면냐에 따라서 조금 공개일이 다르다라는 거. 만약에 성적이 너무 궁금해. 한국 분들은 특히나 성격 급하신 분들 되게 많죠. 가끔 가다 보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오시면 벌써 그때부터 막 가채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하고 나셨다면요.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굳이 막 힘들게 가채점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진 않아요. 음. 오히려 이거 틀렸네 마음만 아프지 그냥 가채점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고 났으면 그때부터 계속 또 마음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아 내가 이쪽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아 나 듣기를 아까 좀 못 들었어. 듣기 열심히 해봐야지. 아 내가 아까 독해에서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많았어. 다시 한번 독해 집중해야지. 시험이 끝난 후는 가채점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결과를 바꾸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가시는 연습이 중요하지. 근데도 만약에 성적이 너무 빠르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시험의 장점을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 헤드셋을 끼고 나 혼자 음원을 듣기 평가 시간에 듣기 때문에 조금 더清楚하게 분명하게 집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듣기가 조금 이제 누군가의 기침 소리나 같이 통으로 들었을 때 좀 집중을 못한다 라고 하시면 컴퓨터 시험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컴퓨터 시험의 장점만 얘기했는데 단점은 뭐냐? 종이 시험의 장점은 뭐냐? PBT 종이 시험 같은 경우는요. 끄적끄적 할 수 있죠. 필기가 가능해. 필기가.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가독성이 좋을 거예요. 어디에서? 독해 평가에서. 물론 HSK 3급과 4급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길지 않아서 막 밑줄 긋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5급이나 6급 같은 경우는 문제가 길어져요. 단락을 좀 나눠보고 하셔야, 아, 내가 여기까지 읽었네? 여기까지 읽었네? 여기까지 봤네? 이렇게 나누셔야 좀 시간 관리가 되실 수 있거든요.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독해평가에서 조금 더 가독성이 높은 건 단락을 나누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PBT 시험이 더 가독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의 문제를 쫙 다 풀기 위해서. 자, 그다음 쓰기평가 같은 경우. 쓰기평가 같은 경우 때문에 많이 컴퓨터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나는 쓰지는 못하는데, 선생님, 저는 발음을 알면 발음대로는 我喜欢看电影. 이렇게 해서 我喜欢 뭐 KAN 이렇게 친 다음에 나왔을 때는 쓸 수 있는데 한자를 모르겠어요. 나는 칸电影이라는 한자를 이렇게 해서 쓰지 못하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조금 컴퓨터로 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쓰기평가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일정적인 뭐 다 외워가실 필요도 없고 서면이어도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글자에서 조합을 해서 쓰신다면 충분히 쓰기평가에서 뭐 컴퓨터로 갔다고 해서 합격하고 뭐 이런 유리한 조건은 아니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쓰기평가보다도 내가 만약에 독해평가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밑줄을 쫙쫙 긋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듣기평가가 너무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나 혼자 집중해서 헤드셋을 꽂고 들을 수 있는 컴퓨터 시험이 더 나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 4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제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독해평가도 충분히 가독성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시험의 최고의 장점은 아무래도 10,000원 정도가 저렴하다는 우리 HSK 중국어 시험이 시험료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급수에 따라서 시험료가 달라지는데요. 6급 같은 경우는 막 10만 원이 넘어가실 거예요. 갈수록 올라요. 갈수록 오르고 있어서 상급이 제일 싸긴 한데 싸도 5, 6만 원이에요. 싸도 5, 6만 원. 근데 컴퓨터 시험은 거기다 종이보다 10,000원 정도가 더 비싸. 동일한 시험이고 동일하게 인정이 되는데 난 조금 더 10,000원을 더 투자해서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컴퓨터 시험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닐까. 개인차도 크고 여러분들이 조금 독해에 취약하냐, 듣기에 취약하냐, 뭐 그런 이제 취약한 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스스로가 한번 판별을 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어느 시험으로 보셔도 공부를 하고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는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가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게 있겠죠.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준비하실 거. 준비물. PPT 서면 시험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수험표, 신분증은 당연히 갖고 가셔야 돼요. 컴퓨터 시험도 그렇고, 서면 시험도 그렇고. 근데 얘는 답안지를 작성할 때 무조건 EB 연필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EB라고 써져 있는
투비 연필을 챙겨가시기. 그 다음에 요 지우개도 당연히 답안지 교체 안 되고요. 지우고 쓰셔야 되니까 그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네,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는요. 투비 연필 당연히 그거까진 필요 없고 그냥 누구만 바로 수험표랑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아, 하나 더. 그 서면 시험 같은 경우는 시계도 챙기시면 좋아요. 시계. 왜냐면 시간 관리를 내가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시험은 어차피 컴퓨터 상에 지금 남은 시간이 나오시지만 서면 시험 같은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시계를 보기 때문에 조금 뒷자리에 있다면 앞쪽에 있는 시계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계를 따로 챙겨가신 다음에 이렇게 시간 관리하시는 것도 잊지 마실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보다 공부가 우선순위예요. 공부를 하고 나시면 어떤 시험 방식으로 보셔도 좋은 결과는 받으실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꼭 새해에 다들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로 소통을 할게요. 자, 이제